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케어프레스 1023호 차입원가, 일반적으로는 금융비용 자본화, 세법 용어로는 건설자금이자라고 불리는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나 팀장주는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흥에 공장 증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장 건설 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총 9개월이며 공장 건설 총 원가는 100억이며 3월 1일 착공 시 계약금 30억, 6월 1일에 중도금 30억, 9월 1일에 잔금 40억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은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신규로 차입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자금은 기존의 운영자금 차입금 등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계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장을 건설하는가 보군 하고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 건설을 직접 담당하는 생산관리팀이나 구매팀은 오로지 공장을 잘 건설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할 뿐 공장 건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팀도 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뿐 회계 처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는 그 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계팀이 늘 고민을 해서 챙기지 않으면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 처리는 누락되고 기말 회계감사 발견사항이 됩니다. 금융비용 자본화 1단계는 적격자산, 즉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 건설비로 올해 지출한 금액이 최초에 한 번에 전액 지급된 것이 아니고 연중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지급했으므로 이를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지출액이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30억은 3월 1일에 지급되었으므로 공장 건설 완료일인 12월 1일까지 총 9개월 동안 지출이 되었습니다. 1년 12개월 중 9개월만 현금이 소요되었으므로 30억에 대해 9 나누기 12를 곱하여 연환산한 평균 지출액은 22억 5천만 원입니다. 중도금과 잔액에 대해서도 지출된 날로부터 공사 완료일까지의 월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연환산한 금액을 평균 지출액으로 기록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합하면 총 지출액은 100억 원이지만 1년 내내 지출한 것이 아니고 9개월, 6개월, 3개월에 대해서만 지출한 것이므로 연환산을 하면 평균 지출액은 42억 5천만 원입니다. 즉, 금융비용 자본화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공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 지출액 명목상 총합인 100억 원이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대금 지출 시기를 반영하여 연환산한 평균 지출액을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차입금이 평균 지출액보다 크면 공장 건설을 위한 평균 지출액은 모두 특정 차입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고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사례 2에서처럼 평균 지출액보다 특정 차입금이 작은 경우 특정 차입금만으로는 평균 지출액을 다 지급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를 일반 차입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 부분에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먼저 사례 1, 특정 차입금이 70억으로서 평균 지출액보다 큰 경우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계산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적격자산,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특정 차입금이 큰지 작은지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건설비를 실제로 지출한 시기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단계는 평균 지출액을 먼저 표의 아래에 기재를 하고 평균 지출액이 42억 5천으로서 특정 차입금 70억보다 작으므로 전액 특정 차입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 특정 차입금 라인에 기재를 합니다. 여기에 평균 차입금이 이자율 3%를 곱하면 자본화할 이자 비용은 1억 2,75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지출액은 이미 연환산을 한 금액이므로 자본화할 이자 비용 계산 시 건설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해서 다시 12분의 9를 곱하면 이중으로 연환산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 틀립니다. 따라서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에서만 연환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면
항상 한도 이내의 금액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본화를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 비용보다 더 크게는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특정 차입금에서 단기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은 특정 차입금 차입액 70억 곱하기 이자율 3% 곱하기 총 차입기간 11개월 나누기 12 하면 1억 9,250만 원입니다. 한도 이내이므로 아까 계산한 금액을 전액 자본화합니다. 특정 차입금을 일시 예금하여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자본화할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례 2의 경우에는 특정 차입금이 30억이어서 평균 지출액 42억 5천만 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특정 차입금만으로는 평균 지출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일반 차입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을 해서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 차입금 부분으로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 이자율을 구해야 합니다. 특정 차입금의 경우 차입금이 하나이므로 그 이자율을 쓰면 되지만 일반 차입금의 경우 차입금이 여러 개이므로 평균을 내서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금융예수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평균 이자율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단기 차입금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1년 내내 차입금 금액도 변동이 없고 이자율도 동일했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굳이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금 등 단기 차입금은 차입금 잔액 수준이 매월 변동이 되며 이자율도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곱하기 차입 월수 나누기 12 곱하기 이자율은 이자 비용이라는 공식을 응용하여 왼쪽에 있는 것을 이자율만 남겨두고 모두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꾸면 이자 비용 나누기 차입금 적수, 즉 차입금 곱하기 차입 월수 나누기 12가 됩니다. 먼저 차입금 적수를 구하기 위해 매월 말 차입금 잔액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를 12로 나누어 연환산한 차입금 적수, 즉 연평균 잔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달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발생한 이자 비용을 기록합니다. 차입금 연평균 잔액과 이자 비용의 총 합계를 표의 맨 아래에서 합계를 낸 후 이 금액을 일반 차입금의 가정평균 이자율 계산하는 표로 옮겨 적습니다. 이자 비용을 연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해당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을 구합니다. 다른 차입금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자율을 구합니다. 모든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모든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으로 나누어 평균 이자율을 구합니다. 모든 금액에 해당 차입금의 당해년도 차입 월수로 가중평균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중평균 이자율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구했으므로 이제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먼저 항상 적격자산에 대한 건설비 평균 지출액을 표의 맨 아래에 씁니다. 이 중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씁니다. 특정 차입금 총액을 쓰면 됩니다. 특정 차입금의 이자율을 쓰고 이를 특정 차입금 지출액 30억에 곱하여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이 금액은 한도 금액, 즉 특정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보다 크므로 한도 금액만을 자본화할 이자 비용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평균 지출액 총계에서 특정 차입금을 차감한 잔액, 즉 일반 차입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곱하여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한도인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총계보다 작으므로 전액 자본화합니다. 자본화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화하는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항상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화할 이자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만큼 이자 비용을 취소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된 경우에는 본계적인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비용 자본화를 공부했습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실무회계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